그러니까 의미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세요. 자, 보자. 35분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와. 진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소리는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진도는 내가 끝나는 거지, 니네가 진도 끝나. 네, 알아요. 근데 다음 주엔 더 많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부분 해석이랑 어법 변형을 2개씩 볼 겁니다. 그리고 부분 해석이 끝나면 어법 변형이랑 영작을 같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테스트를 2개씩 볼 거예요. 그럼 저희 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워크북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한 월요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시작하게 시험 좀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전에 말했다시피 선택권은 줄게요. 워크북 안 해도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워크북 안 하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망세야 될 것 같아. 나 처음에 나 앞에 거 해봤거든? 이거 좀 빡세더라. 빡세다. 아니 빡세게 아니라 뭔가 쓰기가 조금 손목이 아픈 게 많아요. 구울병 있어요. 나 영작 그걸 통용작 하나 나왔어. 나 통영작 하나 나왔어. 그 2차 통용작 하나 나왔어. 뭐 갈 길이 멀죠. 9일 남았는데 갈 길이 뭐래요. 그 변형 문제 베이직 2개던데. 그러니까 왜 그게 2개냐고. 누군가가 그럼 못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베이직이요? 똑같은 거 한번 해봐요. 네? 나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똑같은 게 2개라고? 11월 베이직은 안 받았어. 돌 베이직은 이게 2개예요. 돌 베이직을 또 받았어. 돌 베이직은 있어. 그 2차 베이직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이미디에이트가 2개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근데 안 나와서 조금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 하나씩 내고 하는 게 어떨까요? 안 나와. 뭘 인터미디어. 다 이팀 있는데 조금씩 2차 있어요? 인터미디에이트 맞아. 근데 이게 인터미디에이트. 없어. 그게 2개 있어요. 저는 나 이거 있나? 뭐가 있는 거야? 그래? 1차 인터미디에이트까지 있는데 이거 2차가 없나? 그래 1차 인터미디어 있는데 2차가 없나? 뭐 2차 인터미디에이트요? 2차 인터미디에이트 아니 2차 베이직은 인터미디에이트를 제가 줬어요. 아니 베이직은 있구나. 베이직 안 주셨어요.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 2차 베이직이 있어. 2차 베이직 그냥 있었죠. 2차 베이직 있어? 나 있어. 2차 베이직은 나갔죠. 2차 베이직 있어. 아니 그냥 다 됐고 아니 야 됐어 됐고 딱 없으면 뽑아줄게. 그거 계산하고 있지 말고 2개 있으면 하나 그냥 갖다 버려. 아니면 한 번 더 풀어보든가. 됐고 그냥 없는 거 뽑아줄게. 그거 뭘 계산하고 뭘 그걸 진위 여부를 따져봐요.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없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두 장 있으면 뭐 어때요? 갖다 버리면 되잖아. 필요 없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 어디 여기까지 풀다가 다음 중 넘어갔는데 이거 F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억울해요? 네, 아니요. 2번 풀어본 게 그리도 억울하더냐? 왜 2차가 없죠? 아니 이따 그냥 끝나고 본인들이 없는 거 얘기해. 없는 거 뽑아줄 테니까. 그럼 끝이잖아. 네. 그럼 복잡하게 생각해. 자 36번 가자. 네? 36번 입으로 다 껌이야 그냥. 쉬워요 쉬워. 자자. 잠깐만. 지우개가 좀 부족해서 지우개 좀 부족해. 시간이 다 날라있죠. 쇼핑 나냐? 아니 어디까지나? 빨리 역사는 시작하고 정말 기억 안 했어? 뭐냐? 아니 정말 그냥 전날에 해야지. 빨리 역사는 그거 아니야. 이거 빠르게. 기가 안 나는 나 원래 일단 테스트를 일단 자 보자. 자 주제 및 제목 말하면서 시작할게요. 이 글의 제목 전자상거래의 출현이 시장 변화에 끼친 영향입니다. 이게 이 글의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전에 말했다시피 36번은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죠. 서술형 및 어법.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이 하나 보이긴 하더라고요. 미리 말해줄게요. 3번째 문장입니다. 3번째 문장. 네. 여기가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건 뭐예요? 그냥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생각하면 쇼핑. 돼. 네. 그거 생각하면 돼. 당근마켓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첫 문장 수업 갈게요. Roughly 20 years ago, 약 20년 전에 brick and mortar stores, 이게 오프라인 거래예요. 오프라인 거래. 그래서 별주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래 상점이 시작되었습니다. To give way to. give way to는 변하다라는 뜻이야. 뭐로 변하다? Electronic commerce. 우리가 e-commerce라고 하죠. 전자상거래. 그래서 이걸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For good or bad. 자, 좋든 나쁘든 간에 the shift. 그 변화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changed. 바꿔놨어요. 뭐를? Consumers perception.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어떤 인식? 쇼핑 경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2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00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쯤부터 확실히 온라인 거래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그때.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볼 건데, 자, 보기 전에 앞서서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미리 말하면 여기가 주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nowhere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우리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면은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난 거 확인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의 된 표현 나와 있고요. 이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나와 있고, 의문사의 주어동사라는 간접 의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구문적인 특이한 사항이 되게 많죠. 도치구문. 우리 또 주역보가 도치구문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되거든요. 예시 시작.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술형으로 내기에 손색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한번 다시 보죠. 자, nowhere니까 어떠한 곳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no니까. 자, 어떤 곳이 없다? Was the shift more obvious? 그럼 그 변화가 더 분명한 곳은 없다. 됐어? 뭐보다? with book sales. 그렇죠. 책 판매에서 보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변화라는 게 뭡니까? 오프라인 상점에서 온라인 상점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큰 이익을 본 게 서점이라는 거예요. 서점. 됐어요? 네. 책 판매. 그리고 그것은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그 온라인 서점이 그들의 시작을 한 방식이래요. 즉 온라인 서점이 시작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거래로 바뀌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서점이라고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서점이다. 됐죠? 즉 서점보다, 즉 책 판매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변화를 통해서 책 판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는 없다. 많은 영향을 받은 영역이 없다. 이거죠.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지금 내가 패러프레이징한 게. 저 위치 앞까지 한 겁니다. 위치 앞까지. 그 변화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그 변화를 통해 책 판매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책 판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책 판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한글로 왜 썼을까요? 내가 아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네. 우리 주역에서 그대로 냅니까? 문장을? 아. 아니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됐어? 이 구문 있죠. 요거. 뭐뭐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거. 이게 중3 때 배우는 거거든요. 뭔지 알아요?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뭐 no 어쩌고, 뭐 as 원급 as, no 뭐 비교급 된, 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뭐 이딴 거 배우거든요. 그 표현이야. 이게 그 표현. 됐어? 그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안 알려줄 겁니다. 시험 낼 때만 제가 이걸로 낼 거예요. 영작 시험 낼 때.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온라인 서점이 이제 시작이 됐다랍니다. 책 판매보다 더 변화가 분명한 곳이 없었다. 책 판매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책 판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야겠죠. Physical bookstores니까 물리적인 서점입니다. 그럼 물리적인 서점이라는 건 진짜 오프라인 서점을 말하는 거겠죠. 오프라인 서점은 단순히 could not stop 쌓아놓을 수가 없대요. as 나왔죠? 뭐뭐만큼 뭐뭐한. 됐죠? 그러면 virtual bookstore니까 이거는 온라인 서점 말하는 거겠죠? 가상 서점이니까. 가상의 서점이 할 수 있는 거 뒤에 스탁 생략된 겁니다. 가상의 서점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만큼 많은 타이틀을 쌓아놓을 수 없대요. 많은 제목을 쌓아놓을 수 없다. 많은 제목이란 게 뭐야? 그냥 많은 책이야. 많은 책. 됐죠? 그리고 아까 용성이 이거 썼냐? 안 쓴 거 같은데? 네, 시간은 없어서 못 썼어요. 그래. 알았어. 일단 냅둘게요 제가. 네. 자,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프라인 서점 예를 들어서 엄청 큰데 뭐 교보문고라든가 영풍문고라든가 막 이런 데가 크잖아. 근데 거기가 아무리 커봐야 온라인 서점만 하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을 가도 온라인 서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온라인 서점은 사실상 무한대예요. 사실상 무한이죠.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 서점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간적인 여유가 당연히 온라인 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There'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a shelf. 자, 그럼 there's only 오로지 이때요. 겨우 어느 정도 있느냐? 그냥 그렇게나 많은 공간이 있는 정도랍니다. 어떤 공간? 그냥 책장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냥 겨우 그 정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책을 쌓아둘 거 아니냐 서점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책을 1000권 보관할 수 있다고 쳐봐. 1000권. 근데 여기서 책을 더 쌓아두고 싶어. 1000권 이상을 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장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쪽 공간? 이 정도밖에 없잖아. 여기 말고 또 쌓아둘 데가 어디 있어요? 더 굳이 따지면은 책장 이렇게 책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로 껴놓는 거?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정도 되겠죠. 뭐 이 설명까지 굳이 하지 않았지만. 즉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오프라인 서점의 공간적 제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두 문장에서 하고 싶은 거. 오프라인 서점의 공간적 제약. 그렇죠. 공간적 제약.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서점이라는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책이 유통기한이 어디 있어. 근데 식품류는 옛날에는 취급을 잘 안 했던 게 이건 좀 부연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식품류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배송 과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뭐 로켓 배송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관없는 거 그러면서도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공간을 오프라인에선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온라인에서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거를 다 따져보면은 책이 가장 1순위라는 거죠. 책.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 가장 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활발하게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greater variety 자, 더 많은 다양성 이외에도 온라인 서점은 were also able to offer 또한 제공할 수 있었대요. 뭐를? aggressive discount를요.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도 있었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사면 더 싸잖아요. 그렇죠? Thanks to 뭐 덕분에? 그들의 더 낮은 operating cost 덕분에요. operating cost 운영비죠. 운영비. 됐어? 야, 봐봐. 서점이 A 서점이 있고 B 서점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A 서점에는 책이 100권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책이 10,000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A 서점과 B 서점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서점이고 온라인 서점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세 개를 한번 비교해볼까? 그럼 세 개를 비교해봤을 때 이 서점은 운영비는 적게 들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좁을 테니까 100권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찾는 책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손님들이 별로 많이 안 오겠죠. 책이 얼마 없으니까. 자, 여기는 손님들은 많아요. 근데 10,000권이라는 책을 보유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럼 공간이 넓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일단 월세 많이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이 책값 자체도 나가겠죠. 책장 비용, 각종 자재 비용도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나가는 비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렇죠? 근데 온라인 서점은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책을 쌓아둘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운영할 만한 한 요 강의실 만한 사이즈의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됐어? 그럼 나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월세랑 인건비도 사실 별로 안 들겠죠. 인건비 뭐 할 만한 게 없잖아. 뭐 책 뭐 안내하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훨씬 싼 거야. 훨씬 싸. 그러면은 운영비가 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서점, 우리 온라인 서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할인하는 거죠. 할인.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운영비에서 많이 이제 깎았으니까 이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절감했으니까 이거를 책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얘네가 자체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손님들이 이제 많이 찾겠죠.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이제 할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용선 이해됐어? 네. 약간 대답이 느렸는데. 네, 어느 정도 이어서 인건비 어쩌고 하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 볼게요. 인건비 어쩌고. 자, the combination 결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장점을 이야기했죠. 어떤 장점 말했습니까? 첫 번째는 공간. 두 번째가 비용이죠. 그렇죠? 공간과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 딱 나오잖아요. lower prices래요. 그럼 더 낮은 비용 얘기 나왔죠. 그리고 더 훌륭한 선택이랍니다. 더 훌륭한 선택이란 거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책이 10,000권이 있어도 내가 찾는 책이 없을 수 있잖아. 근데 온라인 서점에 없는 책이 있을까? 온라인 서점에 없는 책이라면 이미 매진됐거나, 그러니까 품절됐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나온 책이거나, 아예 없어진 너무 오래된 책이거나 뭐 이런 거겠지 뭐. 온라인에 없는데 오프라인에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라고 지금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제약이 없는 공간. 이런 거의 결합이래요. 즉 온라인 서점의 이러한 장점은 뭐로 이끌었냐? The slow steady rise of online bookstores. 온라인 서점의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커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온라인 서점이 커지는 거를 보면서 다른 산업들도 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요? 온라인 서점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네. 자, before 머지않아 the e-commerce boom market naturally expanded. 자, 전자상거래 책 서점이 결국에 책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뭘 포함해서 추가적인 항목을 포함하도록요. 어떤 거야? CD나 DVD 같은. 됐어? 이제 서점에서 이런 것도 판다고요. 이제 품목 두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e-commerce는 전자상거래는 곧 스노우볼을 했답니다. 우리 롤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스노우볼 굴린다고. 눈덩이가 불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into the enormous industry. 거대 산업으로요. It is today. 그것이 오늘날 그러한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하다라는 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e-commerce를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 e-commerce가 그러한 거대 산업. 지금은 온라인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코시국이랑 겹치면서 오히려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크죠. 오프라인 시장보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모든 걸 살 수 있답니다. 화장지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이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룬 글이다. 그거의 시초는 온라인 북스토어를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를 했죠. 이게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이것도 팔아보자 저것도 팔아보자 해갖고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사실 온라인 스토어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제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뭘 산다는 건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지금은 뭐 쿠팡으로 뭐 이런 걸로 쉽게 막 배달하고 이러고 막 배달의 민족에서 뭐 시켜먹고 이러는데 그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짱깨집 전화해갖고 이제 전화해서 배달하고 치킨집 전화해갖고 배달하고. 그때는 배달kit도 안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저는 배달팁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배달팁이 예를 들어 한 5,000원이야. 그러면은 배달팁이 아까워서 내가
거기 갔다 온다? 그 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워요. 갔다 오는 내 노력과 시간과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배달팁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 아무튼 근데 배달팁 5,000원 좀 넘어가긴 해서 5,000원이면 하나 더 시켜 먹고도 남는데. 나쁜 놈. 5천원까지 하면 한 4,000원은 붙은 것 같아. 5천원짜리 있던데? 2천원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시켰을 때 5,500원이더라고. 안 하는데. 그게 또 야간이면 더 비싸지더라고. 내가 주로 새벽에 먹잖아. 응. 자, 보겠습니다. 37번 갈게요. 무슨 택시 할증 부는 것도 아니고. 자, 37번 가겠습니다. 자, 37번의 요지를 말해줄게요.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문학작품 하면 대표적인 게 뭐 시, 뭐 소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특히 여기에서 함축의 대명사는 시죠. 시. 그렇죠? 얄리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청산별곡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학작품 같은 거를 이해를 할 때 무조건 함축어가 나오거든요. 함축이나 비유적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설, 운수 좋은 날 같은 거 볼 때 설렁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딴 거 나오잖아. 소나기 보면 보라색이 뭘 의미하냐? 맨날 함축하는 거 나오잖아요. 시, 옛날에 뭐 깃발 뭐 이런 거 보면 뭐 노스텔지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깃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뭐 맨날 나오잖아요. 그딴 거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문학작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함축이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야, 그 내가 방금 전에 읊은 것들 한 20년 전에 배운 건데 기억이 얼핏 나네. 자, 한번 볼게요. 아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 그걸 제가 2003년에 배웠어요. 와. 운수 좋은 날. 2003년에. 깃발 들고 다 배웠습니다. 깃발도 중3 때인가 배웠는데. 아무튼 네, 볼게요. 자, 문학작품들인데요. By their nature. 여기서 nature이 본질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들의 본질상 문학작품은요. suggest. 여기서는 암시하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암시한다는 것 자체가 함축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암시한다. 뭐를 암시한다? Rather than explain. 설명하기보다는 암시를 한대요. 즉,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들은 암시한대요. 함축한대요. 뭐라기보다는 state their claims.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기보다는요. 어떻게 진술한다? boldly 하게. 그리고 directly 하게. 그러니까 directly,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boldly,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기보다는 그들은 암시한답니다. 그들이 뭐예요? 문학작품입니다. 이 기준으로 앞문장, 뒷문장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함축한다, 비유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however 나왔네? 잘 보세요. This broad generalization. 이 넓은 일반화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라는 게 뭡니까? 함축. 그 문학작품은 함축을 한다. 설명보다는 함축을 한다. 라는 이 일반적인 생각은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뭐를? Works of literature, 문학작품들이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 그러니까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학작품이 그러면 무조건 함축만 나오냐? 그건 아니라고. 그럼 문학작품에는 설명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고. 됐어? 그러면 차이가 뭐냐? 비중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그것들이, 즉 문학작품이 언제 쓰였느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 쓰였느냐에 따라서 문학작품은 포함할 수 있다고요. Large amounts of direct telling. 그러니까 많은 양의 직접적 말하기. 직접적 말하기가 뭐야? 설명이죠, 설명.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많은 양의. 그리고 반대로 더 적은 양의 어떤 이제 암시나 함축 이런 거를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일반적으로는 함축된 함축이 많다라는 거죠. 설명은 좀 낮은 편이겠죠. 그렇죠? 문학 작품에서 대부분 그렇잖아. 근데 그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이 아예 없다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문학 작품이 설명이 아예 없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됐어? 즉 무슨 말이야? 설명도 있다고. 설명도 있다고. 뭐에 따라서 이 글이 언제 쓰였느냐 또는 누구에 의해 쓰였느냐. 작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뭐랄까 그 문학
짝품 뭐 이런 난 이런 성향이 아니라 갖고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요 저는 무조건 설명충처럼 쓸 거예요. 저라면요. 어법 변형 테스트 보면 내가 근거 써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설명충처럼 써놨어요 저는요. 그리고 최대한 내 말투처럼 써놨어요. 내 말투처럼.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쓴 거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문학적 감성이 좀 뛰어난 네 여기는 없고요. 네 어쨌든간 네 넘어갈게요. 먹지마 교실에서 이씨. 죄송합니다. 내가 앞에서 이렇게 서갖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무슨 영화 감상하는 거 마냥 편하게 씨 커피 콜짝대면서 씨 감히 수업 시간에 쳐먹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그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뭔 까먹었잖아 이 넘어가. 자, 어쨌든간 설명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중이 다를 수 있다. 비중이. 자, 근데 다음 내용이 또 벗이 나왔어요. 그럼 벗에 또 뭔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whatever the proportion of the words showing to telling. 그럼 어떤 작품의 보여주기와 말하기랍니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비율이래요. 됐어요?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기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설명. 보여주기는 함축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의 proportion,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whatever 뒤에 원래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이 the proportion of words showing to telling 요거 있죠. 요게 주어거든 주어. 근데 동사가 잘 빠져있죠. is가 생략된 거예요. 보통 비동사 많이 생략합니다. 이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사 뒤에 비동사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자 어쨌든 얘가 무엇이든지 간에 there's always something 항상 뭔가가 있대. 그 뭔가가 뭐야? For readers to interpret 독자가 해석해야 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답니다. 빈칸 내기 좋아 보이네요. 뭔가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 여러분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 게 설명이야 함축이야? 함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에는 해석할 거리가 항상 있다. 그건 패러프레이징이 아니죠. 해석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문학 작품에는 반드시 함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방금 말했잖아. 해석해야 할 거리가 뭔데? 그게 함축이잖아. 그치?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중은 적을 수도 있다고요. 뭐에 따라서? 언제 쓰였냐? 누가 썼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함축이 아예 없진 않다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but이 두 번 나온 거야. 일반적으로는 함축이 많고 설명이 많어. but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반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또 but 나온 거야. 하지만 어쨌든 함축은 무조건 있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but이 두 번 나온 거야. but. 그러나 문학 작품이 설명이 없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함축이 적고 설명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또 번 나온 거잖아. 하지만 또 어떻다? 어쨌든 무조건 함축은 있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always라고 했잖아. always. 항상 있다라고 했잖아. 항상 100%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함축이요. 함축은 무조건 있다. 알겠지? 네. 내용 이해되죠? 자, 그럼 바로 다음 간다. thus 나왔어요. 따라서. 자, 갑니다. 따라서 we ask a question. 우리는 질문을 한대요. 뭐를? What does the text suggest?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지? 이거를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야. 얘가 뭘 뜻하는 거지? 뭘 암시하는 거지?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to approach literary interpretation.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 지난번에 우리 어법 배정 테스트 본 거에서 우리 이제 저기 그 찬영 AT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프로치에 관련된 문제가 어법 배정 테스트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전원 다 틀렸다고. 네. 몸으로부터 접근.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요거 맞았던 것 같은데. 전원 다 틀렸대요. 자, 어프로치는요,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야. 그럼 뒤에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뭐뭐로 접근하다예요. 됐어? 뭐뭐로라고 해석이 돼갖고 to를 붙여야 될 것 같지? 아니에요. to 안 붙입니다. 근데 approach가 to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to 목적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이때는 타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 거야. 명사. 됐어? 그럼 이때는 뭐뭐로의 접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to의 명사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됐어? 명사로의 접근. 됐어?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우리가 접근하다라는 표현을 그냥 approach로 써도 되는데 make를 이용해서 make approach라고 써도 되거든. make an approach, make the approach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그때는 동사가 make잖아. approach가 동사가 아니죠. 그럼 그때는 make the approach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뭐로의 접근을 하다. 됐어? 그때 make가 하다야. 하다 만들다가 아니라 접근을 만들다가 아니라 접근하다예요. 됐어? 근데 approach가 그냥 동사로 쓰였다? 그럼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온다고. 여기 approach 동사형이잖아. to 동사 원형이니까. 됐어요? 그럼 뒤에 to를 쓰냐? 안 쓴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거 섞지 말라고. 다시 그러면 문학적 interpretation 해석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as a way to begin thinking about the text implications죠.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 생각하는 걸 시작해보는 방법으로서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텍스트의 함축에 생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함축을 생각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함축이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문학적 해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학적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는 뭔 말이냐. 운수 좋은 날에 설렁탕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짜고짜 설렁탕 이러면은 이 설렁탕이 뭘 의미하는지 뭘 어떻게 알아? 그냥 설렁탕이지 뭐. 근데 그 문학 작품 속에서 의미하는 설렁탕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설렁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그 작품 내에서 어떤 뭐 모순 같은 거를 나타내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김천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상징하고 비유하고 함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소나기에서 보라색이 뭐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이딴 말을 하잖아요. 뭐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아니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간 모르냐 그 얘기? 아니 알아요. 근데 산골소녀의 사랑이야. 보라색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라색이 어디? 그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 보라색 뭐였더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소녀는 죽잖아요. 그 병 들어. 그러니까 소녀가 죽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보라색 뭐가 나오는데 그 보라색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 그 자서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황순원 작가가 직접 얘기를 했죠. 나 그냥 보라색 좋아서 쓴 건데. 작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간 근데 이제 뭐 문학적 해석을 할 때 어쨌든간 그래서 이 보라색이 뭘 암시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해보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 텍스트에서 얘가 뭘 함축하는 거지? 뭐 이런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what text implies? 자, 텍스트가 무엇을 함축하는지는요. is often of great interest to us. 자, 여기 잠깐 볼게. 이 부분인데 of interest라고 나왔죠? 네. 자, 우리가 of 뒤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옵니다. 추상명사. 추상명사가 interesting이에요. 추상명사가 흥미, 관심 아니에요? 관심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잖아. 추상적인 명사죠. 추상명사가 나오면 얘는 형용사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볼게. of importance야. 그럼 이건 뭐야? important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이거야. 그럼 of interest니까 쟤는 한 단어로 어떻게 쓸까? 여기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겠죠? interesting이 되거나 interested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문맥상 봤을 때는 텍스트가 무엇을 함축하는지 우리에게 흥미를 받겠어요? 우리에게 흥미를 주겠어요? 흥미를 주죠. 그렇죠. 그럼 interesting으로 써야겠네. 됐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기다 쓸게요. of의 일단은 interesting이거든? 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껴있네? great. 여기서는 great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잖아. 근데 여기서 똑같이 형용사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형용사니까.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그렇지. 부사형으로 써야겠지. 이렇게. greatly.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가 무엇을 함축하는지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를 준다. 커다란 흥미를 준다. 라는 거죠. 오픈 오브 빼야지. 미안하다. 쏘리. 오브도 빼는 거예요.
쏘리. 자, 그래서 greatly interesting, 대단히 흥미를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and our work, 그리고 우리의 일은요. figuring out a test implication. 자, 텍스트의 함축을 figure out, 밝혀내는 거죠. 텍스트의 함축을 밝혀내는 우리의 작업은 test our analytical powers, 우리의 분석적 능력을 시험한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네. 그렇죠? 우리의 분석적 능력, 분석 능력을 시험하는 거잖아.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 설렁탕이 뭘 의미하는 걸까? 보라색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의 분석력을 시험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쓰면 밋밋하잖아, 글이. 자, in considering, 고려할 때, 고려하는 데 있어서 뭐를? What a test suggests.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고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practice를 얻습니다. 여기서의 practice는 연습이 아니고요. 기량이라는 뜻이야. 기량. 알겠죠?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기량을 얻게 됩니다. 어떤 기량? It makes sense of text. make sense of,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얻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가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아니 우리 실제로도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뭡니까? 패러프레이징 아니에요?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을 맨날 밥 먹듯이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글의 이해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영어 공부 안 한 지 겁나 오래됐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선생님이 지금 맨날 이거 준비해오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수업 준비죠. 내가 진짜 내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영어 공부. 뭐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여러분처럼 뭐 단어를 외운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안 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게 아니라 제가 따로 공부를 안 했음에도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맨날 연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연습을 어디서 하는데? 여기서 하고 있잖아 지금. 일종의 이게 연습인 거죠.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준비 안 해요. 좀 죄송해요. 내가 좀 성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패러프레이징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내가 여기 써놓은 거 없어요. 패러프레이징. 그럼 뭐냐? 읽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읽는 동시에. 분석력 가지고. 읽는 동시에 하는 거야 그냥. 이걸 읽고 그냥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난 많이 해봤으니까요. 패러프레이징을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줄 알았어요? 네. 이런 거? 네. 아무것도 안 써있어. 내 거 봐봐. 나 주제만 써놨어요. 주제문 어디다? 주제가 뭐다. 이것만 써놨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텍스트 이 문장이 뭘 의미하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전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얘가 함축하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내가 다시 쓰는 거잖아. 이게 뭔데요? 분석하는 거 아니야? 그럼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기량을 10년치 쌓아왔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읽는 동시에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10년만 하면. 자, 다음 보자. 네, 38번. 3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 네. 써놓은 줄 알았구나. 여태까지. 좀 사실은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써놔야 되는 게 맞아. 써놔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좀 핑계를 댈게요. 시간이 없어요. 너네랑 똑같은 핑계예요. 시간이 없어요. 네. 맨날 새벽 4시까지 뭐 하고 하는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주제문이 어디냐, 그리고 이제 제목이 뭐냐, 뭐 이런 걸 쓰는 거 정도죠. 뭐 책은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봐야 그래도 주제가 어딘지 제목이 뭔지는 알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지문당 한 1분 정도 읽어요. 1분은 읽어요 저도. 아예 안 읽고는 나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번 쭉 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하냐면 이거를 들고 강의실에 옵니다. 강의실에 앉아갖고 여러분 오기 전에 한번 쓱 봐요 이거. 이렇게 봐. 1분 지났어. 그리고 이제 쓰는 거야. 제목 저거. 주제 여기, 요지 여기. 이게 끝이야. 이게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래도 막 대충 하진 않잖아요. 내가 대충 하진 않잖아. 패러프레이즈 그냥 보면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못 믿어 할 필요는 없어요. 못 믿었진 않지 내가.
네. 그래?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이시. 저런 말 진짜 잘해. 아니 근데 진짜 학교에서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선생님이 소문났어요. 아니 나? 잘 가르친다고. 나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소문났어요. 아니 나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뭘 잘 가르친다고 해. 말이 안 되잖아. 내 수업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랑은 모를 거야. 학부모들이 약간 그런 걸 자녀한테 많이. 그러면 좀 뭐라 그래. 아니 나 지금 생각난 김에 할 얘기 있어. 아니 나 되게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얘기한 김에 선웅쌤이 지금 대진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가 이제 주역고를 하고 있잖아. 나 선웅쌤이랑 내기했었어요. 우리 학기 초부터 1학기 때부터 어떤 얘기했냐면 대진이랑 주엽이랑 이제 그 인원수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네. 전학년 중에서. 근데 매번 비슷해. 이거 웃긴 게 뭐냐? 만약에 주엽이 20명이야. 막 대진이 19명이야. 근데 대진이 막 신규생이 갑자기 막 3명 들어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해갖고 내가 이겼다가 이러고 있어. 안 되겠다. 근데 또 이제 주엽도 들어와. 계속 비슷해. 그래서 인원이 계속 비슷했어. 자, 1명 차이 나거나 이랬거든. 근데 이제 너네도 알겠지만 이제 한둘씩 떠났죠? 한둘씩 떠났잖아. 그쵸? 우석이는 최근에 왔지만. 근데 대진은 계속 들어와. 그래서 지금 주엽고 인원 다 합치면 20명이거든요. 딱 20명인데 지금 저기 대진이 27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서동쌤한테 발렸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신생들이 막 와요. 뭐 정발고에서도 오고 뭐 대진에서도 오고 주엽만 안 와. 우석이가 유일하고. 주변에서 다 엑스카 온다는 얘기 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말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애가 정발고에서 왔어. 근데 이제 걔 정발인가 대진인가 그랬어.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혹시 누구 소개받고 왔냐? 용성이 뭐 소개받고 왔대.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주엽고 그래 오케이. 또 어떤 애가 중등부에 신규생이 왔어. 알고 보니까 여기 우리 주엽고 학생의 또 동생이야. 그리고 뭐 대진 애가 왔어. 누구 소개받았냐? 또 우리 주엽고야. 아니 왜 지네 학교 애들은 안 내려오냐고. 왜 니네 학교 애들은 안 오고 왜? 아니 그 중간 끝나고 막 다 엑스카으로 옮겨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 부정. 내년에 안 할 거야. 삔또 상했어. 안 해. 자, 어쨌든 다음 거 볼게. 38번. 자, 미리 말할게. 첫 문장 주제야.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 먼저 말해줄게.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 자연식품이 아닌 보충제로 영양소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네. 엄청 쉽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글에 반대합니다. 전 아니에요. 난 아니야. 저는 보충제 사랑합니다. 저는 약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내용 볼게요. 자, 최고의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most nutrients 대부분의 영양소가 are absorbed 흡수된대요. better 더 잘 흡수된대. 그리고 더 잘 이용된답니다. by the body 신체에 의해서요. when 뭐 할 때 consumed 소비될 때 섭취될 때요. from a whole food 그러니까 전체 음식으로부터 흡수될 때. instead of a supplement 이 supplement가 보충제거든. 그러니까 보충제 대신에 음식 전체로부터 섭취될 때 몸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된답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양분 흡수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첫 문장에서 영양분 흡수량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 식품이 더 크다는 거죠. 보충제보다.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근데 사실 너무 뻔한 걸 아니에요? 누가 모의고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보는 지문에서 약이 좋다. 누가 이런 글을 쓰겠어요? 당연히 자연식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왜 숨차냐? 뭔가 생각이 그래? 갑자기? 네. 좀 안 좋으면 쌤한테 얘기하고. 네. 못 참겠으면 얘기해. 네. 잠깐 이렇게 하던가. 알았지? 자, 이어서 볼게요. 근데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feel the need 필요성을 느껴. 어떤 필요성? To take pills, powders and supplements. pill 알약이죠? 파우더 가루약이고요. supplement 보충제입니다. 이런 거를 섭취할 필요성을 느낀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In an attempt 어떤 시도냐? To obtain nutrients. 당연히 이거죠. 그 영양분을 얻을 목적으로죠. 그리고 fill the gaps in their diets.
그들의 식단에서의 차이를 메꾸는데 됐어? 식단에서의 차이를 메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 이렇게 식단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의 식단이 근데 이 하루에 이제 식단을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비타민 C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뭘로 채우는 거야? 약으로 채우는 거라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식단에서 내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운다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채우는 시도로 이제 이런 각종 약을 먹을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D거든요 왜? 난 햇빛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 햇빛 보는 거? 출근할 때 30분? 그게 다야 왜? 난 안 나가요 학원 오면 안 나가 계속 여기 짱 박혀있어 다 갇혀있어 여기 다 감옥 아 잠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혹시 원장님 볼 수 있습니까? 자 어쨌든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퇴근하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햇빛을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식단에서 어떻게 채워요? 비타민 D를요 약으로 먹어야지 뭐 됐어? 뭐 아무튼간 근데 이 사람은 그렇대요 자 이어서 볼게 We hope 우리는 바란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보충제를 먹는 이유 그리고 보충제를 먹음으로써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거죠 뭐를 바라냐? 대절을 바라는데 대신 생략된 거야 These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보충제 각종 약들이 will give us more energy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바라고요 prevent us from catching a cold prevent 목적어 from ing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해 주고요 in the winter 겨울에 또는 improve our skin and hair 우리의 피부와 헤어를 개선시켜 주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효과 봤어요 나는 효과 봤어 첫 번째 오늘 토요일이죠 네. 엊그제 제가 술을 마셨어요 네. 한 2년 만에 먹는 술 중에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진짜 새벽 4시까지인가 술 먹었는데 진짜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처음이에요 우리 학원에 이제 저기 그 효준쌤이라고 계세요 카노쌤이라고 계신데 그 선생님이 술을 겁나 잘 드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계속 줬어요 술을 그 이관에 계신 분이거든요 대화고 하시는 분 계속 줘 계속 먹었어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소맥 한 30잔은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계속 먹었어 계속 내가 완전 맛이 갔어 뭐라고? 그 예전에 모의고사 프리에 맞아요 네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맛이 갔는데 어제 출근을 했잖아 출근을 했는데 죽겠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우리 효준쌤께서 뭘 하나 주셨어요 무슨 아르기닌인가 뭔가 뭘 줬어 근데 이걸 먹으면 좀 괜찮을 거래 그래서 저는 근데 약이라면 또 질색하는 사람인데 맛이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앰플로 돼 있었거든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메로나 녹인 맛이 나더라고요 맛있겠네요. 맛있었어 나 약이 맛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먹었는데 정확히 10분 뒤에 수치가 없어졌어요 오.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휴지쌤은 좀 더 뺏으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작년인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진짜 충격 베스트 3 안에 드는 거였어 뭐였냐 여기에 내가 탈모가 생겼었어 작년에 여기에 원형 탈모가 내가 자고 있었어 와이프가 막 깨워 여보 일어나봐 막 되게 심각해 왜? 이러니까 여보 어떡해 자기 탈모 생겼어 여기 만져보래 여기 만졌는데 뭐가 없어 진짜 어느 정도였냐 500원 크기만 했어요 500원 크기만 한 여기 원형 탈모가 생긴 거야 나 진짜 충격받았거든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탈모라는 건 내 사전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형 탈모가 500원만 한 게 있는 거야 내가 막 미용실 가잖아 머리 자르러 그럼 막 미용사들이 눈치 봐요 뭐 이렇게 막 자르다가 여기 이렇게 빵 붙들려 있잖아 되게 조심스럽게 나한테 얘기해요 저기 혹시 그 고객님 혹시 이거 그 원형 탈모요? 네네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해줘 막 워낙 이제 단골 미용실이니까 막 뭐 거기서 막 무료로 막 뭐 해줘 뭘 해줘 그리고 와이프가 뭐 검은 콩 막 이딴 거 막 계속 먹여 뭐 탈모 방지약 뭐 이런 거 있어 막 이거 계속 먹여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멀쩡해요. 없어. 헬멧 없어. 진짜 그때 이렇게 들추지? 들추면 여기 이렇게 보였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맹신합니다. 내가 효과를 봤잖아.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반대. 우리가 이거를 바란다고요? 바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나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닙니다. 자연식품이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in reality, 실제로는요, the large majority of supplements. 자, 그래서 majority of supplements 여기 위에 주어 표시되어 있죠? 얘가 주어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복수형 동사 맞죠? 대다수의 보충제는요, are artificial하대요. 인공적이래요. 근데 당연히 인공적인 거 아니야? 네. 보충제가? 어쨌든. 그리고 may not even be completely absorbed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심지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by your body, 너의 몸에. 그럴 수도 있대요. worse, 더 안 좋게는 some, 어떤 것들은 are contaminated. contaminate은 오염시키다거든요. 근데 수동태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오염돼 있대. 다른 물질들로요. 그리고 contain ingredients,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not listed on the label. 그 라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예시로서 얘기하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recent investigative report, 한 최근에 조사 보고가 뭘 발견했냐? 헤비메탈을 발견했대요. 헤비메탈, 중금속. 그래서 어떤 거에서 40%, 그러니까 그 134개 브랜드의 그 프로틴 파우더가 있었대요. 단백질 분말. 그거에서 40%나 무려 중금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시장에서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시 아닌가요? 중국산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은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음식도 마찬가지잖아. 알몸김치. 저기 뭐야, 옛날에 그 중국에서 있었던 종이만두. 종이만두 몰라요?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플라스틱 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 2000년대 초반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만두를 많이 먹잖아. 그래서 만두소가 있잖아. 그 만두소를 종이로 만들었대요. 충격적이죠. 그렇게 따지면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 너무 부정적이에요. 자, 글 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랑 이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자, 마지막 문제. With little control and regulation. 그냥 리틀이니까 거의 없는으로 해석해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거의 없는 단속과 규제니까, 즉 단속과 규제가 거의 없다면 taking supplements,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자 종종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보충제 섭취는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거.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충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영양분을 얻기를 바라느냐?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냥 자연식품을 잘 섭취해라. 이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요지가 되겠다. 식이요법이라고 표현을. 다이어트가 우리말로 식이요법이죠. 네, 아까 다이어트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주제가 나왔고,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제 그 보충제를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보충제를 까는 것의 가장 처음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충제를 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시작점이 바로 요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필자의 의도죠. 필자의 의도는 뭐야? 보충제를 까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38번까지 봤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남은 두 지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승호 얼굴 까먹겠다. 신기한 걸 지금 몇 시야? 6시.
뭐지? 네? 있잖아. 그 목요일날 있었던 장소에 있었던 남자쌤 있잖아. 선생님 나 옛날에 그때 다닐 때 민규랑 고등학생 있어. 거기 다니고 있었어. 그렇겠지. 그래서 충격 먹게 너도 본 사람이 앞에 있어. 근데 야 근데 의아해했거든. 근데 딱 아까 선생님 찬영 어딨잖아. 맞아. 그냥 소름 돋네 진짜. 또 어디서 많이 보면 안 되더라. 그냥 중1 때였거든. 고1인가 고2였을까? 그 어디 갔냐는데 그거 아니 거기 무조건 나와있는데? 잠깐. 잠깐 말고 그 프로필 사라지는 박근혜 프로필? 진수배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종민이한테 물어보세요. 준비 지금 왔어? 갔는지. 갔어? 0천만 원 왜 있음? 0천만 원? 모르겠어. 병철 있다. 빨리 찾아봐. 은혜나 아, 돈 존나 벌어요. 회사였는데. 무조건 찾아야 돼. 창이가 얘가? 물어보고 찾아야 되는데. 보이니까 나타나. 그 얼굴이 정말 나왔어. 수학이랑 하면서 수학. 수학 안 해서 돈 많이 받는 게 그 내였거든. 그네? 그라고 쳐봤네. 없어. 너 왜 렉스콩 원장쌤 있냐? 그게 처음에 내신이 했죠. 아. 아씨. 그도 없어. 수학이잖아. 수학 없어. 잠깐만. 피피그네? 뭐야 쟤? 아 피피그네 뭐야? 아 신학이구나. 아 뭐야. 찾아야 돼. 언제 있었던 건데 마지막 기억? 몰라. 존나 많이 싸워 빨리. 내 생각 얘기해. 아나 화장실 가야겠다. 씻으면 되니. 그거 찾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졸라 말려. 아, 싫어. 비타민 부족하다 하셔서 내 껌 사오면서 나왔어. 대단하다. 아버님 대단하구나. 아, 정말. 근데 월세 이런 거 대단하다. 근데 이거 약간 콜라겐 들은 거라서 여자들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주는 게 또 다르다. 응? 월세 뭐 할 건데? 그래? 특히 궁금해서. 아, 존나 말려. 아 갔다 오라고. 그럴까? 빨리 갔다 와. 5분이면 괜찮냐? 아니, 10분 있어야 돼. 그 정도야? 아니. 설사할 것 같아. 아, 네, 그거는 한 번 하면 못 끊지. 갔다 와 빨리. 그래. 아, 싫어. 아, 죽어버릴 것 같아. 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찾으려고 와? 야, 갑자기 들어갔어. 이러면 나간다? 그러다 한 5일 때 다시 나갈까? 찾음? 개웃어? 아, 씨, 잠깐만, 나. 가. 빨리 가. 빨리 갔다 오라고. 지금 가겠다. 어디 가는데? 화장실. 남는 줄. 10분은 뭐야? 겨울에 말이야.
아니 이거 약간 신기한 것도 있어. 약간 살짝 이상한. 이하는 뭐예요? 몰라. 씨발 택시원 뭐야 여기? 이때 내가 그때 그거 정지됐구나. 템에 정지됐구나. 그래? 어. 그때 내가 황수원이 갑자기 같은 거 보니 아니 너였나? 모르겠어. 너가 그때 이 사진 좀 팬으로 보내줘 이지랄했나 했는데 그때 그거 있잖아. 아 뿡뿡이. 뿡뿡이. 정지 먹었었냐? 이 씹새끼야. 형이 개만 났어. 이 씹새끼야. 진짜로 찾아야 돼. 이거 진짜로 선생님 수업한다고 해서 찾아야 돼. 존나 위복 9번째. 미친. 어디 누구니? 인생 전에 결혼하니까 하고 써보네. 요즘 미친놈이라서 써야겠지. 왁싱했대? 확실히 설레 없긴 해. 아이고. 역겹잖아. 그래. 전화 위복 씨. 아 진심으로 어디 갔냐? 아씨, 좋겠네. 우서가 어? 주할 거 괜히 온 걸 지금? 까는 게 다가 아니었어. 심지어 50 뛰는 게 가지고. 진심으로 갖고 싶었네. 세상에 20명이 있는데. 그냥 10도. 아 싸우신다. 나 선생님 강판이 걱정하세요. 오래 걸릴 것 같다. 자, 수업은 계속됩니다. 난 모르겠다. 에휴, 진짜 별. 에휴, 가서 좀 방해하고 올까? 가서 계속 녹화하는 거야. 네, 있어요. 계속 있어요. 개박치는데. 막 이러면서. 선생님 아까 그 탈모 말하신 김에 네, 생각이 난 건데요. 네네. 아예 머리가 없는 거는 벌드라고 약간 머리가 군인처럼 있는 걸 스킨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킨헤드 막박이 아닌가 보냐. 스킨헤드는 스님이고 어도 똑같을걸? 그냥? 네, 뭐 스킨헤드는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의미가? 네. 버는 약간 약속된 말 느낌이잖아요. 그 스킨헤드라는 말은 약간 대머리 분들 봤을 때 이거 스킨헤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스킨헤드라는 것 자체가 헤드가 스킨이라는 거잖아. 스킨 피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한 올도 없는. 석천형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이고. 예, 뭐 아무튼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헤어스타일까지는. 예. 그 옛날에 그 뭐라고 했을 그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유난히 이제 그 미용계에서 그런 용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영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어시메트리 컷이라는 게 있대요. 어시메트리 컷. 그래갖고 어시메트리가 뭐지? 나는 심지어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시메트리가 뭐야?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시메트리 이렇게 얘기하길래 어시메트리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시메트리 비대칭 컷. 그걸 말한 거였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모르겠어 나도 그 미용계에서 쓰는 용어나.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전문 용어로 취급을 해갖고, 예, 저도 막 사실 그 전문 용어 분야까지는 저도 잘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그 대학교 때는 다 원서로 공부하거든요, 대부분 전공은요. 영어로 돼 있어, 영어책이에요, 영어책 다. 네. 전공책.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처음에는 화학을 했었어요, 전공을. 그래서 그 화학을 할 때
그 신소재 공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거예요. 그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라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라인. 그럼 라인은 그냥 선이잖아. 근데 이제 그 선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세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세포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라인이라고 표현해요. 벽 이런 거요? 이걸 라인이라고 표현해요. 라인. 이거를 그레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그레인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라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의 분야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 전문 분야에서만 아는 겁니다. 자, 합시다. 수업. 선생님 아까 비타민 부족하다 하셔서 편의점에서 하나 사왔어요. 어? 언제? 밑에 그 뭐야? 뭐야? 비타민 D도 있어요? 비타민 C, 콜라겐 뭐 이렇게 있는 거. 저 콜라 좋아해요. 네? 겐이요. 콜라겐. 아니 드립 치고잖아. 이게 내가 그 정도? 나 이과였어. 나 이과였어. 왜 이래? 나 물토 갔던 사람이야. 자, 수능에서 물 보고 있어요? 응? 수능에서 수능에서 뭐? 물리 보세요? 물리 뭐라고? 물리 보셨어요? 물투 봤다니까? 와. 물투 하투 봤어요. 물투 하투. 개빡센 거 보면 저 물투 만점자입니다. 와. 그때 전국에 9명밖에 없었어요. 물투가. 왜냐면 그때 물투가 겁나 어려웠거든요. 역대급. 지금도 기록이 안 깨졌어요. 지금 최근 수능에서. 그때 1등급 컷이 37점이었거든요. 40점 아니었어? 50점 만점. 50점 만점. 네. 37점. 37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개맛 좀 나이 아니 그 기록이 안 깨졌다니까. 어려우니까 안 깨져. 어려우니까 나이 나. 그때가 그 물투 그러니까 과탐은 역대급 난이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과탐은. 네. 그래서 그때 물투 만점자가 전국에 9명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혜택 많이 받죠. 그걸로. 이제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제 한양대 같은데 이제 정시 지원할 때 그런 전형이 많았어요. 무슨 뭐 이제 이과 우수생 전형.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수리가형 그 이제 이과 애들이 보는 거 수리가형이랑 물투를 만점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공계는 거의 프리패스 수준이었어요. 그때 그냥 넣으면 합격이에요. 그것도 장학금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뭐하냐 아저씨 대학 못 가는데 그때 그러면 뭐해. 자 39번만 보겠습니다. 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혹시 똥 싸는 것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씨. 응? 자 마침 우리가 방금 전에 물리 얘기했죠? 39번이 물리 얘기입니다. 운동에 넣지. 39번이 물리 이야기인데요. 중3 때 배우는 겁니다. 중3 때 배우는 거. 에너지 보죠. 지금 저희 시험 범위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네. 열 에너지 열 효율 뭐 아니 중3 때 배우잖아 이거. 네, 에너지 총량 부정된다. 내가 잠깐만 내가 맞나? 내가 중3 때 내가 20년 정도 내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잠깐만 MGH였나? 맞냐? MG? 네, 아마 그. 맞아. 생각났다. 예. 이게 생각났다. 맞냐? 네. 이 기억이 나네. 20년 전에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EP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K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 이제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친 걸 이제 우리가 총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니 기본이야 기본 중3 때 배우는 거.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것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쫄지 마. 자 볼게요.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kinetic 에너지 딱 나왔죠? EK입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is the energy. 에너지야 associated with motion. 말 그대로 움직임과 관련성이 있는 에너지겠죠. while 반면에 potential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뭘 나타내느냐?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느냐? Which is stored in a physical system. 그러니까 물리계에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제 물체가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의 EP가 더 높잖아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높죠. 근데 지금 얘는 운동 에너지는 빵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봐. 이 분필을 이렇게 잡고 있어봐. 위치 에너지는 높잖아. 근데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운동 에너지는 빵이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놔야 이제 위치 에너지가 빵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놓기까지는 어쨌든 간 지금 에너지가 어쨌든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어쨌든 놓으면은 얘가 떨어질 거라는 일종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즉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 이 상태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문장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그냥 기본적 설명을 한 겁니다. 자, moreover, 게다가 the total energy is always conserved. 자,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요. 자, but 그러나 while the total energy remains unchanged. 자, 총 에너지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반면에 kinetic과 potential parts of the total energy는요. 즉, 총 에너지의 운동과 그 위치 에너지의 부분들, 비율은요. 항상 변화될 수 있답니다. 됐어요? 자,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얘가 주제예요. 얘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시가 나왔는데 예시가 너무 쓰레기야. 제가 딴 예시로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번지 점프.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번지 점프를 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여기 최고점이 뜨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잠시 멈추죠. 네. 그럼 잠시 멈춰 있을 때 만약에 총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잠시 멈춰 있는 요 상황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P는 100이고 이 K는 빵이겠죠. 네. 됐어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얘가 최저점으로 떨어졌어. 그럼 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토탈 에너지는 똑같이 100입니다. 근데 이 P는 빵이고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은 이 K가 100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은 계속 바뀌겠죠. 이 번지 점프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제 에너지를 잃어서 이러고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비중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한 이 중간이면은 이 P와 이 K가 반반씩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은 변한다는 거야. 하지만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랍니다. 뭐를요? back and forth는 앞뒤로인데 앞뒤로 흔들리는 추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추. 얘는 왜 추 같다고 했어? 내가 우리 와이프가 또 과학 선생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내가 보여줬어요. 와이프한테 보여주고 이 예시가 어때? 적절한 거 같냐? 나는 참고로 번지 점프로 얘기를 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 얘는 진짜 쓰레기 같네라고. 우리 와이프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추를 갖고 있어요. When it swings, 자 그것이 흔들릴 때, 그 추가 흔들릴 때, 추는요 sweeps out an arc and then slows down. 자 여기서 arc, 아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호 모양으로 이렇게 쓸듯이 움직인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진자 운동 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뭐 하면서 그것이 더 가까워지면서요. 어디로? highest point, 그러니까 최고점에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네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네가 이렇게 앞뒤로 하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그네를 계속 가속할 때는 다리를 막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타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다리 이렇게 쭉 뻗고 타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속도가 점점 이렇게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당연히 가속을 받으니까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가 자 최고점 여기겠죠. 최고점. 그러니까 이 최고점에 가까워지면은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점점 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랬다가 최고점에 딱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 움직이잖아.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그렇죠? 번지 점프도 똑같잖아. 이렇게 했다가 최고점에 딱 뜨면은 여기서 잠시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때가 제일 무서워. 내가 번지 점프 2번 해봤거든. 저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즉 최고 지점에서 에너지는 완전히 주어지게 됩니다. 뭘로요? 포텐셜 에너지로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지겠죠. 네. 운동 에너지는 빵. 없어져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 됐죠? 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But 그러나 at this brief moment of rest.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의 멈춤 이후에 그 추는 swings back again. 자 다시 뒤로 흔들리게 된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part of the total energy. 자 에너지, 총 에너지의 일부가 그리고 나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kinetic 에너지의 형태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이렇게 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주어지는 거죠. 이해됐죠?
포텐셜 에너지는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또 여기에서 가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빵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추가 흔들리면서 운동과 위치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변한답니다. 서로가. 너무 쉽죠? 뭐가 어려워 이게? 겁나 쉽죠?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40번입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어? 걔가 아직도 아픈데. 배가 아직도 아파? 갔다 와. 아니 막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 뭐 잘못 먹었어? 아니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고 와갖고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수업하고 있구만. 아주 그냥 팔짱 다시가. 저 치킨 먹었는데 던질 거 없어. 40번 볼게 얘들아. 마지막이야 얘들아. 마지막 질문. 이거 하면 진도가 끝나. 나는이야 나는. 니는 아니야. 나만 끝나. 나는 여기 진도 끝나고 난 시험 보러 가도 돼. 그럼 난 100점 받을 수 있어. 너네는 아니잖아. 너네는 다음 한 주 고생해야 돼. 자 보자. 그래 주제 말할게요. 미디어가 불확실한 과학적 연구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뭐가 좀 복잡해 보이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미디어는 매체를 말하는 거죠. 매체. 그러니까 매체, 언론을 말합니다. 언론이 어떤 과학적 연구를 보도를 할 때 이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보도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학은 되게 복잡한 분야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미디어가 과학을 되게 단순하게 전달하지? 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There's often a lot of uncertainty. 내가 혹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지난번 중간고사 내신 대비할 때 제가 직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수용과 거절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다. 잘 알아둬라. 내가 직보 때 이 얘기했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죠? 수용과 거절 빈칸으로 나왔죠? 그죠? 이번에는요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보여요. 불확실. 우리 비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비전은 움직이는 물체를 쌓아 맞추는 거랑 같다. 이게 뭔 뜻이라고 했죠? 뭔 뜻?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거였죠. 또 나왔네.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내신 대비해서는요. 어쨌든가 약간 이번에는 느낌이 혹시 확실 불확실 이거 아닌가? 약간 느낌이 좀 세한데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답니다. 어디에서요? 과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그것은 The general public, 일반 대중들은요 불편하다고 생각한대요. 됐어? 자,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우리 대중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이다. 야스오가 과학인 이유가 뭐예요? 하면 무조건 지니까 그런 거잖아. 확실성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뭐예요? 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과학이라는 걸 확실성의 대명사로 알고 있을까? 그게 이 이유에서 나오는데 어쨌든간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좋아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하게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게 왜 주제인지는 뒷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They don't want.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대중들은요. 뭘? Informed guesses를 원하지 않는다고. 즉,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측을, 추론을 원하지 않아요. 대중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want certainties. 확실성을 원한다고요. 확실성. 어떤 확실성? That make their lives easier. 그들의 삶을 더 여기서 편안함으로 해석하세요. 더 쉽게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확실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종종 unequipped 돼 있대요. 갖춰져 있지 않대요. 뭐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갖춰져 있지 않답니다. 왜? 첫 문장에서 말했잖아. 과학은 종종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근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한테 전달해요. 그러면 과연 대중들이 이걸 좋아할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신제품 약을 개발했어. 근데 이 약을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일반적인 신체 상태에 이제 성인 남자 20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약을 복용했을 때 63.7% 확률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 여기에서 63.7%라는 거는 또 어쩌고 막 설명을 써놨어.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뭐 그럼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 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추론을 싫어한다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뭐야? 그래서 먹어, 말어 이거잖아.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걸 원한다는 거야. 이걸 먹으면 내 삶이 나아져? 괜찮아져? 내가 백신 맞으면 괜찮아지는 거야? 아니야? 이걸 원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그런데 과학은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야. 왜? 과학은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요. 이해되시죠? 다음 면 가자. 자, in particular, 특히나 인간의 신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관련된 거, 과학에서 생물 분야죠. 그렇죠? 과학의 대표적인 분야인데 인간의 신체는 fantastically complex, 굉장히 복잡해요.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some scientific answers, 어떠한 과학적인 답변은 can never be provided, 절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뭘로요? black or white terms로요. black or white. 이게 흑백 논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흑백 논리가 뭔데요?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됐어? 양자택일 말하는 거야, 양자택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택일이라는 거를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lternative라고 합니다. alternative. 대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양자택일의 이런 뜻도 있어요. 됐어요? 형용사로. 됐어?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term은 말이란 뜻이야. 저기서 말.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말로는 절대 제공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적 답변은. 됐어? 내가 감기 걸렸어.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 낫는 거야? 네, 낫습니다. 아니요, 안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고.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왜? 똑같은 약이라도 누구한테는 효과가 있고 누구한테는 효과가 없으니까. 아니, 우리 백신도 똑같잖아요. 누구는 백신 맞고 죽었대요. 근데 누구는 백신 맞고 괜찮대. 누구는 2차 맞고 아프대. 누구는 안 아프대. 너무 변수가 많잖아. 그렇죠? 왜? 신체는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그렇게 제시할 수 있냐는 거야. 제시를 못해. 근데 웃긴 건 뭐야? 과학계에서는 그걸 제시를 못하거든? 근데 대중들은 그걸 원해요. 그죠? 자, 그럼 잘 봐봐. All this is why라고 나왔어. 그래서라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this is why, that is why, it is why 다 똑같거든?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돼. 원래 정석 해석은 이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렇게 해석하지 마. 헷갈리니까.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뭐 올 필요 없어 이런 거 제껴도 돼. 그래서 미디어가, 여기서 미디어 얘기가 먼저. 미디어가 tends to oversimplify. simplify는 단순화하는 건데 over 붙었죠?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거야. 미디어가 그래서 과도하게 단순화한답니다. 뭐를요? 과학적 연구를요. 뭐 할 때? 그거, 즉 과학적 연구를 제시할 때요. 대중들에게. 됐어? 얘들아, 내가 과학자야. 내가 어떤 거를 발견을 했어. 이걸 먹으면은 60몇 % 확률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걸 했어. 그럼 이거를 과학자가 대중들한테 직접 알려요? 아니잖아. 기자들한테 알리잖아. 그럼 그 기자들이 다시 이제 중간에서 이제 보도를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이 복잡한 얘기를 하냐는 거야. 안 해. 왜 안 해? 대중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 복잡한 이야기를.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 뭐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시청자가 많은 게 짱 아니에요? 구독자, 시청자가 많은 게 짱이잖아. 그러면은 대중들이 원하는 발표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여기서 복잡한 막 이걸 해. 대중들이 보겠어?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야. 됐어? 대중들이 원하니까. 대중들이 단순화된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갖고 패러프레이징 해갖고 그렇게 전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범이가 계속 핸드폰 보고 있는 거고. 안 보여요. 알겠지? 뭔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것 같은 신용을 내고 있어 지금. 지우개. 하지마 이씨. 의심되는 행동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때. 강현빈이랑 얘기했지. 의심되는 행동 하지 말라니까. 자, 내가 너만 보고 있었어 내가 방금 전에. 자, 다음 봐봐. In their eyes, 그들의 눈에는 they are just giving people,
그저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답니다. 뭐를요? What they want. 여기 딱 나왔네.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게 뭐야? 대중들이 원하는 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함. 단순함. 여기 이 글에서 얘들아, 이 글에서 단순함이라는 건 그렇지. 확실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복잡함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지. 됐어? 이거야 이거. 그들이 원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그저 주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한 거고, 단순한 건 확실한 거고. 이거냐 저거냐? 단순하잖아. 확실하죠. 됐죠? 자, as opposed to 하면은 뭐뭐에 반대하여거든요. 근데 여기서 to가 어떻게 해석했어 내가? 뭐뭐에라고 해석했다. 뭐뭐에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뭐 왔어? ing 왔다. 뭐 물론 뭐 어법 문제는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뭐에 반대해서 offering more accurate but complex information. 그러면 더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죠. 복잡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정확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럼 얘는 부정확한 거겠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얘들아. 아니 확실성인데 왜 부정확해? 불확실성인데 왜 정확해?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말하는 확실성이라는 거는요.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학 내용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대중들 입장에서 뭔가 선택하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선택을 확실하게 못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확실성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실성이라고 말하면 헷갈리면요. 확신이라고 하세요. 확신을 주는 거냐? 확신을 못 주는 거냐?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의 확실성이에요. 대중들 입장. 대중 입장. 됐어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인 그러니까 이건 전달이죠, 전달.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확한, 정확한은 뭡니까? 이거는 과학적 내용이겠죠. 과학적 내용. 헷갈릴까봐 써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고요. 왜? 복잡하니까. 해석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대중들은.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That very few people이래.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읽거나 이해할 거예요. 엄청나게 머리 좋거나 그쪽에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런 사람들만이 읽어보거나 이해할 만한 아주 더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즉 매체들, 미디어는요.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주고 있을 뿐이다. A perfect example. 자, 완벽한 예시인데요. 이것의 완벽한 예시가 바로 how 이하입니다. 사람들은요. definitive answer를 원한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 확정적인 답변을 원한다고요. 확실성을 원한다고요. 단순함을 원한다고. as to는 뭐뭐에 관해서란 뜻이야. about이야. 뭐에 관해서? Which foods are good and bad? 딱 나왔잖아. 어느 음식이 좋냐 나쁘냐. 됐어? 아주 이런 단순하고 확정적인 그런 답변을 원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중에서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딴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흔히 김치가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먹으면 김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역류성 식도염 막 이런 사람이 막 김치 먹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막 맵고 짜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뭐 그 막 나트륨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한테 김치를 먹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음식이든 간에 누구한테는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건데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매체에서는 어떻게 보도하죠? 김치가 이제 항암에 뭐 좋고 다 좋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말할 수 없잖아. 누구한테는 안 좋고 누구한테는 좋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네. 가장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좋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게 되게 만연해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만연해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단 음식은 안 좋다. 막 뭐 입에 좋은 음식이 이제 몸에 안 좋다. 반대로 입에 쓴 음식이 몸에 좋다. 막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 입에 쓴 음식이 무조건 좋은 거냐? 그럴 리가 없죠. 단 음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르기닌, 메로나 만났는데 몸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몸에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상황마다 다른 거죠. 자, 여기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실제 요약문이에요. 자, 이 문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Scientifically speaking, 자,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there are no good and bad foods. 자, 뭐랍니까? 좋고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없죠. 과학적으로 말한다는 게 뭔데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랬을 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게 어디냐는 거야. 없어요, 그런 거는. Rather, 오히려 food quality, 음식의 질은 exist, 존재합니다. on a continuum, 연속체상에서요. 연속체가 뭐지? 일단 이어서 볼게요.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딱 나왔네. 대절을 의미한답니다. Some foods are better than others. 자, 몇몇 음식은요 다른 것보다 더 좋대요.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거든. 자, 뭐에 관해서라면 일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관해서라면 그러면 이런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연속성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요 일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거.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이 음식이 뭐 김치가 초콜릿보다 좋지 않겠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근데 특수한 상황은 배제하는 거죠. 특수한 상황이라면 누군가한테는요 초콜릿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김치보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음식의 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글의 요약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With regard to general health. 자,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과학은 본질적으로 does not satisfy the public's demands. 자,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답니다. 과학은 만족을 못 시키죠. 뭘 어떻게? For certainty. 확실하게. 됐어요? 확실성으로. 자, 그리고 그것은 leads to. 이끕니다. 어떻게 이끄냐? 미디어가 주는 것으로. 뭘 주는 것으로? 덜 복잡한 답변을 대중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됐어요? 과학은 확실성을 전달을 못해 대중들한테. 왜? 대중들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야? 미디어가 단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불확실한 과학적 연구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하면 대중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됐어요? 대중들은 이걸 싫어하니까. 간단하죠? 자, 끝났습니다. 사실 질문은 네, 하세요. 그 미디어를 유의어로 디지털이라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저기서의 미디어는 매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신문은 디지털이 아닌데요. 매체예요, 매체.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끝났는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네. 문법. 제가 좀 여러분께 이건 부탁은 아니고요, 권고라고 할게요.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주만 고생하자. 한 주만. 네. 한 주만 우리 딱 한 주만 고생하자. 네. 우리 다다음 주에 시험이고요. 월요일날 직전 대비예요. 다다음 주 월요일날. 그렇죠? 네. 다다음 주 화요일날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에 우리 이제 직전 대비하면은 당분간 시험 없어요. 꽤 오랫동안. 그렇죠? 그렇죠. 이번 1년 동안 특히 이제 우리 지범이랑 그 다음에 현빈이랑 그 다음에 그 준혁이도였던 것 같은데 저랑 1년 내내 내신 대비한 게 3분이죠 아마? 네. 맞나? 창영이가 기말 때 왔었나? 1학기 기말 때인가? 아닌가? 네. 중간 그쵸? 쫓아왔어요. 1학기 기말인가 그때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3분은 지금 저랑 준혁이는 맞죠?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같이 했잖아 그렇지? 지금 4번을 이 지긋지긋한 놈이랑 내신 대비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규 수업도 나랑 갈 수도 있어요. 알았어, 내가 한번 노력해볼게. 내가 알아서 노력해볼게, 현빈아. 저는 아닌가요? 전부 수업이. 아니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몰라 지금.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뭐 아직 내신 대비가 끝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음 한 주 우리가 딱 고생하고 시험 딱 잘 봐서 마무리하는 게 최고의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뭐 오답노트 쓰고 이제 약간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학도 맞고 또 이제 겨울 방학 때 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이번 시험을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죠. 내신 대비도 당분간 하니까 여기에서 일부 분들은 저를 당분간 안 보셔도 돼요. 잠깐 해방하셔도 됩니다. 예, 2학년 때 다시 올게요 제가. 2학년 때 다시 올 테니까 제가 올 때까지 이제 해방을 만끽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 다음 한 주는 시험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질문 못했던 질의응답을 다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거는요. 일단 숙제죠. 네. 네. 그리고 수많은 데일리 테스트겠죠. 수많은 변형 문제겠죠. 예. 단어 암기도 해야겠죠. 도식화도 해야 되죠. 아 질문 체크도 해야 되고요. 눈물 난다. 너무 많죠 할 때. 괜찮아. 일주일 내로 하면 돼. 일주일 내로 하면 돼. 그래서 다음 주 화, 목, 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4번 하면 끝납니다. 이제 이 대장정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직보까지만 딱 일주일 하고 플러스 하루만 고생하자. 네. 알겠죠? 네. 자 고생들 많이 했고 그 저기 뭐야 아까 뭐 저기 뭐냐 변형 문제니 뭐니 뭐 그거 뭐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거 내가 좀 조사해서 뽑아 드릴 테니까 네 잠깐만요. 선생님 저희 그